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죠? 자, 아침에 날씨가 선선하고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네요. 리플의 가격이 735원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살짝 동반되면서 자, 차트만 보게 되면은 급등이 나오고 물량을 5년이 다 소화하고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라는 모습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죠.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상승, 물량을 소화해요. 털 사람도 털고 손바뀜 이뤄질 사람들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고 거래량이 살짝 동반되면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 지금 나온 부분도 없고요. 어디까지 차트상으로 의미하는 부분이다. 차트가 그렇게 어느 정도 뉘앙스를 말해주고 있으나 소송이 잘못되거나 딜레이가 되면 다시 한번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쵸? 하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듭 언급드리지만 차트는 참고만 한다. 제가 예전에 그 주식 매매를 하면서 지금은 매매를 안 합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했었을 때 코인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10년 전 이전이겠죠? 자, 10몇 년 전에 코인 투자를 하기 전에 예전에 매매를 했었어요. 매매. 모니터 5개 가지고 차트 가지고 자, 화장실 오줌 싸러 갈 시간에도 매매를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 전에 자, 매매는요 사실 장중에 하지만 전날에 다 이미 뽑아 놓는 거예요. 그 차트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딱 매수하고요. 자, 어디 이평선 분봉으로 봐서 떨어지면 매도하고 이거를 했었죠. 그러나 알게 됩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으나 결국은 제자리 또는 한 번, 100번을 이겨도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제자리로도 오거나 또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다지 아니 지양하지 말아야 될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도박이다. 공부하는 도박이다. 즉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언급을 드리면 결국은 상승이 나오고 자 물량을 소화하고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 미디어상이나 불어간 흐르기는 나쁘진 않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딜레이가 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자, 큰 그림은 정해져 있다. 방향성은 제가 정해져 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죠. XRP의 시대, CBDC의 세상, 4차 산업의 시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세상, 이 세상을 확신하신다면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보다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가 많이 아프니 말입니다. 그러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미 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수없이 언급드려 왔습니다. 그 원리와 본질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너무 에너지에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 절박하지 마세요. 너무 절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집니다. 그때가 이르면 아주 당연하게 오지 말라고 해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승은 그냥 아주 우습게 다시 한번 지금의 상승은 아주 우습게 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 고래가 지난 수백 년간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왔던 그 고래들이 전 세계 기득권이 만들어가는 그 핵심 정점에 있기 때문에 다만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너무 절실할 필요 없다. 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기.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다시 한번. 나스닥이 3.8%, S&P가 2.8%, 다우가 2.1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지금 늦어지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긴축의 고삐를 계속 죄일 것 같아.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2,800만 원대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증시보단 하락폭이 그다지 강하진 않았어요. 코인 시장에서 이미 하락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 와중에 리플이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소송이 마무리가 잘 진행될 것처럼 합의가 잘 진행될 것처럼 그러나 거듭 언급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방향성에서 소송은 지나간다. 그 미래를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지표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즉 1420원. 원화가 다시 한번 약세, 달러는 112.68. 다시 한번 달러에 대한 강세. 그러면서 유가가 92.64달러. 요게 문제죠.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유가를 올린다. 자, 미디어에서는 미국이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자, 빈살만을 잘 어르고 달래서 유가를 좀 축소. 자, 생산을 좀 늘려. 그래서 유가를 좀 잡아봐. 이미 언제든지 사우디는 미국은 언제든지 유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들 나라는 서로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득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락다운을 통해서 지난 12년간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었는데 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미 펀더멘탈적으로 쉐일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미 유가는 잡을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쉐일 혁명은요. 사우디로부터 명실상부하게 원유에 대한 기득권을 미국이 빼앗아 온 거예요. 자, 쉐일 혁명이 나왔다는 거는요. 미국 주에서만 전 세계 유가를 미국이 자, 1970년도에 고유가에 시달리게 되었죠. 자, 원유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쉐익 야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었던 당시에 석유 황제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뒤로 달러가 패그가 됩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다음번에 원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원유는 이미 쉐일 혁명에 나오게 되면서 언제든지 공급 과잉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렇게 40달러에서 60달러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락다운 그리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띄웁니다. 그 말은 즉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명분을 만들면서 결국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지금 미디어에서 또는 지표상으로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유가가 떨어져야 그 스탠스는 바뀔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 실업률 3.5%로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2.7% 출발. 자, 즉 경제가 좋아 보이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 또한 저는 마사지가 되겠다 생각을 해요. 지표가 코스피, 미 연준위원 매파적 발언의 약세, 미국 하락, 차익 실현의 위축된 추심 이런 부분이고요. 긴축 우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원유에 대한 얘기를 잠시만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이 원유 또한 기득권의 그림과 무관하지가 않다. 이 정점에 기득권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원유를 아시려고 하면 록펠러를 아셔야 돼요. 이 록펠러 그리고 이 사실 로스차일드의 자금들 이런 부분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JP모건의 탄생과 미국의 6대 왕이 탄생을 합니다. 석유왕, 그리고 철광왕, 선박왕, 철도왕, 금융왕, 그리고 자동차왕 이들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석유왕에서 미국의 엑신모빌 세브론 그리고 유럽의 로열 더치셀 BP 자 7공주파라고 하죠. 이게 다 록펠러의 잔재들이에요. 이 자금들의 로스차일드 이 자금들이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 이들 기득권의 자금들이 끊임없이 이끌어왔고요. 여기에 중동이 탄생을 하게 되죠. 지금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 사우디의 자금이 크게 들어가 있죠. 자, SBI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가 무관하지 않고 소프트뱅크라고 봐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이미 확장을 하고 있죠. 리플의 외부 최대 주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뭐다? 기득권이 만들어가고 있었다. 제가 그래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수백 년간 기득권이 문명을 만들어 왔다. 자본주의를 즉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공적인 문명은 다 만들어 왔다. 이들이 다음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렇기에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 우리는 따라오는 거다. 당연하게 그때가 이르르면 오지 말라고 해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미국 증시 9월 고용 연중 긴축 우려에 급락하였다.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지속될 것. 이거는 유가입니다. 이 긴저에 보게 되면 유가를 통제해서 양털을 깎고 있는 겁니다. 즉 경제 파이를 줄인다.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죠. 리플 투자자분들은 꼭 영상을 보셔야 된다고 하면서 고용 그리고 생산, 투자, 소비 모든 거를 다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파이 규모를
축소를 시킨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메타와 가상과 우주로 이동을 한다. 그게 바로 핵심이다. 그 이면에 지구가 많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지난번에 작용 기전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특성과 이거를 현재 매크로와 같이 연결지어져서 또한 자세히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틈틈이 제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대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작용 기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명의 흐름과 절대 무관하지 않고요. 지난 100여 년 이상 제약바이오, 전 세계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 가장 큰 산업입니다. 반도체 600조, 자동차 800조. 그 산업 중에서 1800조. 중요한 건 이들 자금들의 가장 큰 자금들은 유대인 자금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여기에 뭐 존슨앤존슨, 로슈, 화이자, 사노피, 노바티스, 미국의 거대 머크 이런 자금들은 다 미국과 유대인의 자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 산유국 감산의 5일 연속 상승, WTI 90달러 돌파. 저는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아주 의도적으로 고래가 만들어 나가는 작품이다. 제가 고래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한 고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뭐 비리 1위부터 뭐 100위까지 물론 여기에 기득권도 있겠지만 진짜 그 위에 한참 위에 있는 기득권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세력들 이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의 리더들, 사우디의 빈살만을 비롯한 자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한 러시아의 푸틴을 비롯한 전 세계의 리더들을 언급시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WTI가 돌파를 하였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이 약 80%, 8대2의 비중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빠그러졌던 부분입니다. 신기하죠?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을 다 통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즉 유로와 달러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 엔화와 국제 중국 위안화 모든 자금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죠. 자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4.5%로 향할 것. 인플레 못 맞춥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중요한 건 에너지와 농산품과 이런 실질적인 소비 지수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식량 얘네들은 한 번 올리면 내려갈 수가 없겠죠. 물론 국제유가야 변동폭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다? 자, 조금 더 연준의 긴축 속도를 땡겨 나가겠다. 또한 뉴욕 연은 누구다? 연준의 실질 최대 주주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물론 여기 뉴욕 연은 총재는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이분 전에 윌리엄 더들리였어요. 자, 이분들은 CEO고요. 그 이면에 바로 JP 모건과 누가 있죠? CT와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전 세계 금융 기득권이 있다. 그게 바로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을 통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시티그룹 마침내 암호화폐 시장 동참.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 주도하고 있다. 시티그룹이 홍콩의 고문사를 둔 자산운용사 사이의 투자 라운드를 주도함으로써 마침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저는 이걸 보고 참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미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가장 먼저 이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에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투자를 집행을 했겠죠.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투자를 이미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란은행 연기금 파상 직전 긴급 국채 매입 나서. 자 이게 미국의 모습이라 추후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실물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긴급 국채 매입을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와 자 질적 완화까지 민영까지 확장하게 되는 그 모습. 그때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큰 파동을 겪게 되면서 노이즈를 겪게 되면서 미친 듯이 시장 파이가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 중이다. 상승 레벨을 준비 중인가? 라고 지금 제목이 나왔는데요. 아주 당연한 부분이죠. 가격이 100배 이상 성장하는데 비트코인 대형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에서 축적을 계속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 아주 당연한 부분이죠. 100배가 뭡니까? 저는 100억 기준점이에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큰 그림에서 아주 큰 그림 관점에서 시장이 100배 이상 커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얼마를 갈까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3천만 원, 2,700만 원, 2,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100배가 넘어가죠? 300배? 그쵸? 자, 물론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시장의 최소 100배 이상. 100배가 뭡니까? 그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다른 알트들은. 그리고 그동안 못 갔었던 리플과 XRP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파괴적으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짱이라고 하죠. 자, 리플, 스위프트의 역습, XRP, 종말의 시작. 아주 당연한 부분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리플이 스위프트 1.0을 대체해 나간다. 그리고 전 세계 법정화폐 시스템의 종말은 즉 XRP의 세상을 알리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이 기사 한 장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ISO 20022, 리플과 스위프트, 엑센추어 이미 그림이 다 맞춰져 있다. 거기서 CBDC를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리플로 채택하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미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국 CBDC 도입하면 즉시 대응하겠다. 내부적으로 CBDC를 법적,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치고 나가서 도입할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자, 이 부분은 치고 나가면은 한다는 의미예요. 참고만 한다는 부분이고요. 언제든지 미국과 유럽 등이 주요국이 도입하면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제든지 그 즉시 세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있다. 이 세상은 100%, 99%가 아니라 99.9999가 아니라 100% 오고 있다.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인도 중앙은행 디지털 루피 CBDC 컨셉 노트 공개, 위험 없는 디지털 머니이다. 자, 인도의 CBDC는 리플이 직접 관여하고 있죠. 인도 중앙은행이 최근 CBDC 디지털 루피의 컨셉 노트를 공개했다. 해당 노트에서 디지털 루피는 화폐의 본질과 기능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화폐 진화의 분수령의 최전선에 있다. CBDC는 위험이 없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물 생략으로 인한 통화 비용의 절감, 금융 통합, 비용 시스템의 탄력성 제고, 효율성 및 혁신성, 국경 간 지불 혁신, 대중 친화적 성격 등 용도와 기능이 다양하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다. 직거래, 즉 중앙은행이 직접 가계와 기업과 금융기관을 통제하면서 이 모든 부분의 중심에 바로 리플과 XRP가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레처, UNL 검증자 추가 배치, 리플사 영향력 감소, XRP 레처 블록체인에서 여기서 검증자, 리플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 재단이 UNL을 업데이트하였다고 발표했다. 리플사가 운영 중인 검증자 노드 2개를 제거했다. 이제 리플사는 리플 레처의 35개 검증자 노드 중 2개를 운영하며 점유율은 5.8% 미만으로 탈중앙화 수준을 제거했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프라이빗, 여긴 퍼블릭이라고 언급되고 있죠. 퍼블릭의 대표적인 건 비트코인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지분 증명이건 작업 증명이건 자, 채굴자들은 이미 쩐이 많으면 사실 채굴기를 대량 수요하고 있는 게 고래죠. 자, 이것도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이 이면에서 보게 되면 자, 명분으로 보게 되면은 탈중앙화이죠. 그러나 이미 51%만 채굴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들 마음대로. 그리고 채굴자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은 사실 그들의 연장선에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대표적인 XRP랬죠. 여기서는 이제 퍼블릭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플사의 영향력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지금 굉장히 탈중앙화되어 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리플사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겠죠. 긍정적으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미 고래들이 모든 거를 통제하고 만들어 나간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회계 장부를 공유하는 리플 냈죠. 자, CBDC에 그리고 CBDC를 만들어 나간다. NFT를 만들어 나간다.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은행들의 혈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검증자, 그리고 개발자, 사용자는 늘 노동자이죠. 바뀐 게 없어요. 검증자와 개발자 데이빗 슈알처,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이자 블록체인 전문가라 생각을 합니다. 검증자, 이들 부분 간에 계속해서 다음 시스템, 기득권에 바뀌어나가는 그림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리플의 그림을 확신하시고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